처음 만나보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제가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송파 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저희 송파 선거에도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것 같은데 특히 배현진 후보가 유권자들의 소통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SNS라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SNS가 얼마 전부터 지난 총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SNS가 새로운 선거 운동의 어떤 방식으로 확 떴는데 많이들 하니까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이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현진 이제 후보라고 해도 되겠죠. 저 SNS 좀 볼까요? 드디어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4가지 중 어떤 게 마음을 골라주세요. 뭐 이런 것들. 송파 주민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언제나 뒤돌아 살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의 표심을 좀 얻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의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거기 이제 1, 2, 3, 4단지 요 이제 아파트 단지거든요. 네. 근데 그 아파트 단지가 주거 환경이 좋아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네. 인구 구성이. 그렇다고 뭐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젊은 표심을 잡지 않고서는 30, 40대 젊은 표심 잡지 않고서는 선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겠나 하는 게 보이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화면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화면이 있어요. 배현진 후보 옷 보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이 뭐죠? 빨간색이요. 빨간색입니다. 지난번 새누리당 때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 보세요. 모든 후보들이 빨간 잠바에 하얀 글씨 씁니다. 네. 배현진은 반대예요. 하얀 글씨에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거든요. 네. 아마 보세요. 아마 이번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후보들 중에 저렇게 옷 입은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뭔가 자유한국당 글쎄, 이미지를 좀 지우고 싶은 건가요? 전 좀 그렇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젊은 표심을 좀 겨냥해서 네. 빨간 거에 하얀 글씨가 좀 부담스러웠나? 네. 그렇지 않고서는 글쎄 뭐 본인한테 빨간 우리 정성 의원 입으신 이 빨간 자켓보다 네. 하얀 자켓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새누리당 2010년 총선에 누구죠? 유승민 의원이 당시 무소속 출마했죠. 네. 그때 뭐 입었는지 아세요? 뭐요? 그때 하얀색 잠바 입었습니다. 아, 한번 그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그때 중립적인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속도 예. 혹하지 않기 위해서 하얀색 입었거든요. 뭐 그거를 감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좀 독특하게 봤습니다. 네. 왜 빨간 잠바를 안 입지? 당색이 빨간색인데? 그리고 또 송파을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다른 후보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배현진 후보가 먼저 활동을 저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가 됐습니다만 다른 그렇게 지금 쟁쟁한 후보들이 또 나와 있는데 그 후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답니까? 그렇죠. 바른미래당에서 박종진 후보 나와 네. 있고요. 그 같은 배현진 후보와 같은 앵커 출신이죠. 네. 같은 앵커 방송 진행도 했고, 그 방송인들의 대결이 됐고, 또 특히 여기가 그 상대적 지금 뭐 배현진 후보가 자유한국당 색깔을 좀 없애고 싶다고 지금 그런 전망을 그런 예상을 하셨지만은 저기 원래는 자유한국당의 그 강세 지역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민주당에서 그 최재성 전 의원, 삼선 국회의원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나왔고 또 송기호 변호사와 경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최재성 전 의원도 만약에 여기서 그 어떤 승리를 거둬서 다시 국회에 재입성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당권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이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하죠. 전당대회를 하는데 최재성 전 의원이 다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네. 다선 의원이 되면서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서게 되죠. 당권 도전에 나서면은 이것은 그동안 추미애 대표 체제와는 달리 그 여당도 친문이 장악을 하는 네. 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하. 그때 최재성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때 뒤에 친문 의원들이 쫙 서 있었죠. 아하. 그런 상징성이 있는 후보죠. 최재성 그렇죠. 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지사 후보들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속칭 해경궁 김씨 사건, 그러니까 SNS의 비판글 논란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해경궁 김씨 사건에 곤욕을 치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이재명 시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사실은 네. 이것은 해경궁 김 씨가 부인이 해경궁 김 씨라는 계정으로 지금 이제 다른 전해철 후보를 갖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를 반전시키죠.
그 내 아내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내 아내는 건드리지 마라. 그럼 네. 우리 굉장히 국민들 약합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그 호감도나 이런 건 더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체적인 진실은 둘째 치고라도 아내를 보호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여성들이나 이런 표를 얻으면서 오히려 그걸 반전시키고 지금까지 그 이재명 성남시장, 제가 성남 살아서 아는데 이런 어떤 전략이 불리한 전략이 상황이 주었을 때 그거를 어떤 다른 걸로 굉장히 그 반전시켜서 오히려 본인한테 그 표로 가져오는 그런 것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내를 보호했을 때 국민들한테 어떤 어필을 하는 것,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럼 아내를 버립니까? 라고 해서 정면 돌파해서 모든 국민들의 또 뜻을 갑자기 방향을 바꿔놨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서울이나 경기 쪽의 경선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 당원들, 특히 민주당 권리 당원들은 이 확실하게 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우리가 이번에 내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네.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박원순 시장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나 경기도지사 부분에서 이재명 전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 지방선거 관련한 정치권 이야기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지방선거판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준비된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닐 거예요. 뭔가 자유한국당 글쎄, 이미지를 좀 지우고 싶은 건가요? 전 좀 그렇게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젊은 표심을 좀 겨냥해서 네. 빨간 거에 하얀 글씨가 좀 부담스러웠나? 네. 그렇지 않고서는 글쎄 뭐 본인한테 빨간 우리 정성희 의원 입으신 이 빨간 자켓보다 네. 하얀 자켓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난 새누리당 2015 총선에 누구죠? 유승민 의원이 당시 무소속 출마했죠. 네. 그때 뭐 입었는지 아세요? 뭐요? 그때 하얀색 잠바 입었습니다. 아, 한번 그 찾아보세요. 맞습니다. 그때 중립적인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속도 예. 혹하지 않기 위해서 하얀색 입었거든요. 뭐 그거를 감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좀 독특하게 봤습니다. 네. 왜 빨간 잠바를 안 했지? 당색이 빨간색인데. 그리고 또 송파을 얘기를 하면요. 저희가 다른 후보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배현진 후보가 먼저 활동을 저렇게 시작해서 저희가 처음 만나보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제가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송파 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김문수 후보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예감이 들었고 저희 송파 선거에도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것 같은데 특히 배현진 후보가 유권자들의 소통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SNS라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SNS가 얼마 전부터 지난 총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SNS가 새로운 선거 운동의 어떤 방식으로 확 떴는데 많이들 하니까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이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현진 이제 후보라고 해도 되겠죠. SNS 좀 볼까요? 드디어 명함도 만들었습니다. 4가지 중 어떤 게 마음에 골라주세요. 뭐 이런 것들. 송파 주민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언제나 뒤돌아 살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랑 화면으로 준비가 됐습니다만 다른 그렇게 지금 쟁쟁한 후보들이 또 나와 있는데 그 후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답니까? 그렇죠. 바른미래당에서 박종진 후보 나와 네. 있고요. 그 같은 배현진 후보와 같은 앵커 출신이죠. 네. 같은 앵커 방송 진행도 했고, 그 방송인들의 대결이 됐고, 또 특히 여기가 그 상대적 지금 뭐 배현진 후보가 자유한국당 색깔을 좀 없애고 싶다고 지금 그런 전망을 그런 예상을 하셨지만은 저기 원래는 자유한국당의 그 강세 지역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 민주당에서 그 최재성 전 의원, 삼선 국회의원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이 나왔고 또 송기호 변호사와 경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최재성 전 의원도 만약에 여기서 그 어떤 승리를 거둬서 다시 국회에 재입성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당권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이 8월달에 전당대회를 하죠. 전당대회를 하는데 최재성 전 의원이 다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의 표심을 좀 얻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유한국당의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거기 이제 1, 2, 3, 4단지 요 이제 아파트 단지거든요. 네. 근데 그 아파트 단지가 주거 환경이 좋아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어요. 네. 인구 구성이. 그렇다고 뭐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젊은 표심을 잡지 않고서는 30, 40대 젊은 표심 잡지 않고서는 선거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표심을 겨냥한 거 아니겠나 하는 게 보이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화면 보시면요. 굉장히 독특한 화면이 있어요. 배현진 후보 옷 보세요. 네. 자유한국당의 상징색이 뭐죠? 빨간색이요. 빨간색입니다. 지난번 새누리당 때도 그렇고 홍준표 대표 대선 때도 그렇고 이번 지방선거 보세요. 모든 후보들이 빨간 잠바에 하얀 글씨 씁니다. 네. 배현진은 반대예요.
하얀 글씨에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거든요. 네. 아마 보세요. 아마 이번 자유한국당 지방선 후보들 중에 저렇게 옷 입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의원이 되면서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서게 되죠. 당권 도전에 나서면은 이것은 그동안 추미애 대표 체제와는 달리 그 여당도 친문이 장악을 하는 네. 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아하. 그때 최재성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때 뒤에 친문 의원들이 쫙 서 있었죠. 아하. 그런 상징성이 있는 후보죠. 최재성 그렇죠. 의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지사 후보들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속칭 해경궁 김씨 사건, 그러니까 SNS의 비판글 논란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해경궁 김씨 사건에 곤욕을 치렀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이재명 시장